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또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노영입니다.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었나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전계한 대표 대신에 제가 오늘 리드를 조금 맡아서 하는 것뿐이고요. 오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대표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박진영 부원장 좀 투덜투덜하면서 시작하셨는데 혹시 전 대표 없으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저기 역전의 용사들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곤한 용사들입니다. 왜요? 왜? 뭐 저기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우리 변희재 대표도 네.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고 저도 그렇고 뭘 잘 풀리지도 않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라 그러고 네. 방송에 나서 웃으면서 떠들라 그러니까 참 이 프로그램이 피곤한 용사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마 제가 이제 나왔던 것은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픽스 나와가지고 민주진영, 박진영 소개하고 이렇게 그냥 각계전투한다 이거군요. 네, 피곤한 용사입니다. 네, 우리 변 대표는 어때요? 네, 저는 뭐 이제 잘 나가니까? 저는 이제 이 결혼을 한 상태여서 네. 결혼했어요? 아직 아니잖아. 사실상 이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상. 네,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생계를 위해서 이제 아니 천하의 변희재 대표 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죠. 불러만 주면 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완전히 반전 매력 아닙니까? 사실 변희재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소나무당의 변희재 대표입니다. 자, 저도 역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서울의 소리가 정말로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내일 네. 제가 총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그만뒀거든요. 안진거래 하는 걸. 근데 내일 안진거래하고 다시 하자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네. 없어진다고. 서울의 소리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하자 그래서 네. 싹 다 이제 방송 없앤다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비용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원래 이제 투쟁 중심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방송하시던 분들이 모든 방송국에서 사실은 자리를 잃고 또 진보 유튜버들마저도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이 방송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거는 네. 죽게 하면 살기로 일단 빨리 끌어내리자. 빨리 끌어내리고 우리 경제라든가 이 방송 평론가들 생계 문제도 걱정하자. 그래서 토요일부터 독자 집회를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독자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 집회의 사회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우 생계가 어려운 거는 맞군요, 전부 다들. 네네네. 야, 진짜 큰일 일단 났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첫 번째 민생이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소나무당 말고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변 대표? 점점 이 제가 선거 때 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안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조기퇴진은 안 하려는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표정이 좀 이제 그래요.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대통령 탄핵 얘기는 사실은 지금 거의 다들 입 조심들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금 중도적인 성향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총선 상황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민생이라는 것을 여의도에 들어가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 여의도의 이상한 그 기득권과 특권, 네. 그다음에 그 공직자들에 대한 갑질 이런 마약이 딱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선만 되고 나면 그때 당선될 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마인드가 되는군요. 네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온 당선자는 양문석 당선자. 네. 네, 촛불 집회에 나왔고요. 네. 기존의 그 촛불 집회라든가 탄핵 집회를 따라 나오셨던 수많은 당선인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나오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계 유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가열차게 외치고 시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영수회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은 지난주에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602일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8번 제안을 했었대요. 이 영수회담을. 2022년 8월 28일 대표에 취임하면서부터 8번 제안을 했었는데 다 거절했는데 갑자기 총선 패배 9일 만에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뻤잖아요. 일단 근데- 9번째 이제 새롭게 제안을 한 거고. 그렇죠. 어제 받은 거죠, 사실은. 그 뭐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수용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네. 오늘 이제 정무석하고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준비 모임 한다고 하다가 뭐 이유는 되는 것 같아. 예, 한우섭 정무수석이 교체가 됐으니까. 인사 때문에. 예, 네. 교체가 됐으니까 뭐 연기가 된다는데 아직은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다시 준비 모임 한다는 것 같으니까 진행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2일 날 9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만나자, 용산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원래 얘기를 좀 실무급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정무수석이 오늘 연락해서 우리 지금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변 대표는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네요. 아니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풀어만 준 거고 지금 굉장히 좀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심해요? 왜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좀 성격이라는 걸 규정을 하는데 네. 일단은 오늘 뭐 취소를 바라는 게 양진영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아, 취소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보수 진영은 발칵 뒤집혔는데 주말 내내 뒤집혔어요. 주말 내내. 제가 주말 동안 보수 유튜브만 다 봤는데 네. 사실 지금 1년 반 동안에 영수회담을 안 하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를 거의 범죄자라고 몰아붙였잖아요. 네, 특히 그랬죠. 한덕수 총리가 직접적으로 피의자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수 진영을 설득한 겁니다. 이제 이재명을 범죄자로 대우하지 절대 야당 대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 묶어놨는데 아니 갑자기 총선 끝난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 논의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만나는 것 자체를 백기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진영은 이건 처음부터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약간 이제 실무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나는 분위기, 하지 말라는 분위기야 보수 전체적으로. 그래서 열리기만 하면은 저는 보수 쪽은 좀 크게 요동칠 것 같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2일 날인가요?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이런 얘기 사실 하지 않았었어요? 범죄 피의자와 살고 있는데 본인도 범죄 피의자 본인도. 그러니까 예. 아이 참네요 우리 대표 장모도 없다고.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옥가생이 한명 감옥 가 있고. 장모는 범죄 피의자가 아니지. 감옥 가 있고. 장모는 이미 선고까지 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보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네. 자,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이채양명주 관련해서 네. 민주당이 총선 압승하고 나서 네. 이 특검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탄핵의 물결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 두려움. 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총리는 임명해야 되겠고 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고 네. 라는 하나의 현실적 목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타기용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랬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이거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뭐 거 아니에요? 반성한다거나 국정 기조를 바꾸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수회담 던진 것 자체가 물타기용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물타기용이라 그러면 난 사실 정진석 실장이 왔다는 것 자체는 뭐 물타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세게 나갈래, 정면 승부할래 이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정진석은 일단 여의도에서는 아주 강력한 개헌론자예요. 개헌론자요? 네, 아주 강력한 게 그냥 뭐 대부분 여의도 사람들이 개헌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탑 5에 들 정도 개헌론자여서 그러니까 지난 이제 이 박근혜 탄핵 때의 정진석의 그때도 개헌 스탠스가 얘기죠. 네. 박근혜 탄핵을 하는 이유를 개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헌을 위해서 탄핵하자 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개헌의 내용이 뭔데요? 내각제 그냥 오로지 내각제, 대통령 뭐 중심에서 이원재 내각제죠. 그래서 정진석을 지금 쓰는 부분은 윤핵관의 성격보다도 네. 지금 개헌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네. 사실 개헌론자가 워낙 많아요. 이 윤핵관 자체가 사실 다 이제 따지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박근혜 탄핵의 목표가 개헌이었기 때문에 네. 개헌도 역시 또 물타기 혹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면피를 얻으려는 이 잔수나 이제 음모 같은 것들이죠.
아니 근데 개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 길을 열어주겠다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 어디다 물을 탑니까? 술에다 물 타는 거 아니야? 술에다 물 타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우리가 윤석열을 볼 때 뭐 대단하게 기획하고 의도가 뜻이 아주 깊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진석 술 먹고 대인관계 적당히 원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술은 정진석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양주 좋아하시더라고. 양정철, 저 정진석 나온 거의 다 술꾼들이에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정진석 의원의 친구들 많이 합니다. 네. 민주당의 정진석 의원은 60년생인데 학교는 59년생들하고 다녔어요. 59년생들하고 다녔고 기자 출신이고 네. 여야를 넘나들어서 술을 아주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된 겁니다. 두 번째 진짜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만합니다. 그나마 네. 원만한 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만해요.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했거든요. 네. 저기도 홍철호 전 의원 거기도 술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고 저기 치맥을 아예 파는 그렇죠. 치맥에 정한 치맥에. 치킨 관련 사업도 하신 분이고요. 국내 치킨. 사람 좋아요. 원만해요. 두 사람 저기 홍철호 전 의원은 뭐 극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친일파에 어떤 논란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도 이제 그런데 바른정당 갔었지 않나요? 바른정당 같은 사람이에요. 바른정당 네. 같은 사람인데 치킨 관련 사업도 하셨고 술 드시고 원만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뭐 뒤에 이제 술자리를 하더라도 네. 편안하게 이제 부드럽게 해주실 분이다. 그리고 뭐 정진석 의원은 살짝 극우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술자리 원만하게 끌고 가는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짰다. 자기 편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홍철호 전 의원을 그러면 추천한 걸까요? 정무수석으로? 자기네가 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홍철호 씨는 저 유승민 비서실장이라 가지고 유승민계로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헌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유승민 빼고 다 개헌파예요, 거기는. 유승민 하나 빼놓고 다 개헌파니까 정진석이랑 연결할 수밖에 없죠. 박근혜 탄핵을 그러니까. 하면서 개헌으로 가는 게 때문에 다 고라인들을 다 끌었다고 보면 물론 이제 술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 홍철호 수석은 58년생. 네. 예. 나이가 위네. 네, 저하고도 뭐 술자리 몇 번 정진석보다 했던 나이가 위네요. 선배인데 원만해요. 네. 뭐 그런 식이에요. 실제로 비서실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원희룡한테 비서실장 아니 같아. 그렇지. 거기도 원희룡도 아마 술. 그렇죠. 근데 원희룡이 전화를 안 받으려고 계속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가기 싫어서.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이야기도 실제랍니다. 장제원 이야기도 홍준표 시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아주 편하게 생각한답니다. 편하게 생각해서 장제원이 뭐 어때 이렇게 했는데 장제원도 절대 가기 싫다. 그래서 갈 사람이 없는 거야. 돌고 돌아서. 장제원 의원은 왜 가기 싫다 그랬어요? 부산시장 가고 싶죠. 부산시장 간다. 예, 그리고 이제 소문에 라면에 끓여주면서 그 계란 두 알 계란 두 개. 넣어주면서 이 네. 땡땡 저 땡땡 뭐 막말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듣기 싫었겠죠. 근데 김영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 된 것을 가지고 막 엄청 화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승리를 이끈,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얘기를 하는 건데, 선거 승리를 이끈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그때 방문한 것을 두고 저격을 시작하고 윤리 징계를 좀 조롱하는 듯한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고, 윤심이 민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질 않나, 국민의 힘을 마치 용산의 사당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을 왜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냐, 내가 진짜 기대한 내가 바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원래 오래된 관계예요. 두 사람이라 하면 김용과 정진석 말하는 아니요. 저 정진석하고 윤석열이 아주 오래된 관계예요. 아주 오래된 관계라는 게 윤석열이 아버님이 고향이 공주잖아요. 네. 지역구예요. 지역구고 그 충청도 술집 고위공직자들 모임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 속에서는 이제 당적을 넘어서서 친분 관계를 교류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여야 관계 다 원만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리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타협점을 찾는데도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만한 이유가 네. 이 사람이 그 원내대표 할 때부터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 모임을 했기 때문에 쫙 연결돼 있어요. 이쪽 야권 개헌 모임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원만하고 폭이 넓다고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한마디로 그딱 전당대 막 그 협박하고 쫓아내고 네. 그걸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바꾸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야 또 윤핵관으로 때려 부수겠냐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은 분명한 건 때려 부수러 온 건 아니고 개헌으로 몰고 가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개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4년 중임제 얘기 나오면서 대통령을 조금 숨구멍을 좀 터주면서 좀 임기를 단축시켜 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조금 적당히 물러서고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갈 거 얘기하는 아닌가? 개헌은 똑같이 이미 나와 있어요. 개헌 답은 나와 있는 게 네, 예, 4년 중임제로 해주면서 네. 임기 단축은 한이 많이 약간 논란이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 권한을 줄인다. 네. 대통령 권한을 줄여서 총리가 한 70% 대통령 한 20-30% 해가지고 네. 윤석열은 조금 이제 뒤로 밀어내면서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받겠다. 이게 정확한 개헌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거 윤석열 따라한 거죠. 대통령에게 좋은 건 뭐예요? 윤석열 안 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소지가 있다.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 이원 집정부재정 요소를 개헌 전에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거국내각 총리 임명하자, 국회에서 지명하도록 하자, 야당에 동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가려는 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하다 대통령 되고 나면 개헌을 안 하죠.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정진석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는 저는 현실적으로 못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정진석 실장을 임명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그냥 술 먹고 이런 게 원만하다? 그렇죠. 대화가 된다? 여야 관계 대화가 된다. 술자리 대화가 된다.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지금 개헌을 가장 세게 얘기하는 데가 이준석이에요. 이 그래요? 총선 끝나자마자 네. 아주 강하게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하고 있기 조국 때문에 대표도 개헌 조국 얘기했는데. 대표는 이제 선거 총선 때, 공약이죠. 네. 총선 때 고향을 내세웠고 근데 네. 요즘엔 얘기 안 하는데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헌 얘기 안 하다가 총선 끝난 다음 날부터 개헌을 주장하니까 네. 이준석 뒤에 스폰서는 다들 지금 중앙일보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중에서도 중앙이 앞장서가지고 이 개헌으로 밀고 가겠다. 그래서 꽤 좀 지금 폭은 넓게 가고 있어요. 근데 폭은 넓게. 중앙일보가 뒤라는 거는 사실은 조국혁신당 쪽도 조금 그 뒤다 그것도 이런 얘기 연결이 나오는데. 돼 있어가지고 오늘 좀 희한한 기사가 나와서 아마 네. 민주당 사람들은 좀 놀랐을 수 있는데 네. 그 기사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기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저 이화영 술판 문제 가지고 거의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목숨 사실 걸었죠. 그리고 저도 비슷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조국 신당에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술판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 기사를 썼는데 네. 한마디로 그런 험한 일들은 민주당에 맡기고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국 신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 검찰하고 싸우고 이런 험한 일들은 민주당에게 맡기고 조국 혁신당은 체제 개편이나 뭐 개헌이나 이런 데에 집중하겠다. 우아하게. 예, 우아하게. 그 지금 정반대된 거 아니, 총선 때는 그 정반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쇄빙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어쨌든 중앙일보 기사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그건 뭐 중앙일보 기사를 믿어요.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H 회장, 네. 중앙일보 H 회장 옛날에 저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사주 명리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는데 홍석현 회장이죠. 왜 이렇게 왜 H라고 불러요? 그냥 솔직히 말하지. 왜냐면은 네. 나도 들은 이야기니까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사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했는데 네. 윤석열 조국이 뭐 대통령 사주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저기 유튜브라 보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나 몰랐는데.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윤석열이 조국 장관이 그럼 내 라이벌이네 일찍 쳐내야 되겠네.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네. 이게 스토리텔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직도 홍석현 회장이 조국 장관하고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데 제가 아는 한으로는 특별히 별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보도와 JTBC의 그 보도 양을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조국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 갔을 때요, 그냥 열 몇 시간을 생중계를 최근에? 해가지고, 선거 때.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밀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사실 조금 의아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보도해 준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중앙일보는 이중 플레이해요.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보시면은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까고 JTBC는 문재인 정부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중 플레이했는데 그게 사실은 홍석현 회장의 원래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석현- 완전히 그 언론 분석에서는 네. 사실 선거 때 조선하고 중앙이 너무 크게 차이 났다는 건데 네. 조선은 한동훈을 밀어버렸고 그렇죠. 이 중앙은 이준석 쪽을 밀어가지고 논조가 워낙 큰 차이가 났었어요. 동아가 이준석 안 밀었나? 동아는 아예 그냥 윤석열을 까버렸고 동아는 거 이탈하는 수준이었고 조선이 한동훈에 올빵 걸었다가 그럼 실패한 거잖아. 실패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기사를 안 쓰, 조선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중앙이 지금 좀 잘 중앙이 나가네. 그래서 중앙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선이 네. 지금 따라가는 그룹입니다. 아하, 야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럼 조선일보는 조금 창피스럽겠네.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솔직히.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평론 못하지. 그거는 정확하게 네.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과 네. 완전 그 재벌도 있고 쫙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중동이라는 회사가 네.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조국 대통령을 만들기에 들어갔느냐,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네. 아직도 범보수가 집권하길 바라요. 범보수가 집권하길 바라고 범보수 중에도 친기업적인 이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집권하길 바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이 사람들은 내각제가 맞아요. 내각제가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데 내각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 형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적이?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이 정치 구조로서 법률적으로 이원 집정부제 헌법에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도역학에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 옛날 야당 총재에 연정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원 집정부제예요. 근데 법률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줘 버리는 거. 그럼 이원 집정부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원하는 거고 결국은 조중동이 원하는 것은 의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중동이 그런 걸 원해요? 조중동이 이제 원래 그런 이 이원주의 개헌은 일괄적으로 주장은 해왔지만. 사실 이게 언론 재벌의 속성이 좀 권력이 분산되면은 좀 딜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분산시키기는 편하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끌고 나가기는 쉽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퇴행도 잘 안 돼요. 근데 개혁도 잘 안 돼요.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현상 한다는 유지적이고 거 아니에요? 현상 유지적이고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도 없고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일본 정치를 우리가 비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가 대표적으로 정경유착의 관료 정치잖아요. 관료들이 실제로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료들은 뭐예요?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목표란 말이에요. 네. 기업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요 구조를 언론사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론사도 광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영향력은 계속 행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해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 정무수석 하나 좀 남은 거잖아요. 그럼 정무성은 임명했죠. 정무성 홍철호. 임명했잖아, 홍철호. 했죠. 그러니까 임명했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내일 천준호 실장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되는 목요일 거예요? 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원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인가 이제 네. 천준호는 지금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제 네. 정무석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호섭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홍철호가 들어와서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대로 천준호 실장하고 만나서 홍철호 수석이 이제- 만나서 실무 준비하겠다. 예, 영수회담에 대해서. 아 그럼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번 주 실무. 이번 주 못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정도로 실무회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이번 주에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뭐 이걸 그만뒀네 맞네 해가지고 좀 서로 좀 약간 야당하고 싸우고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그냥 재미 보는 거예요. 재미? 영수회담이라는 걸 던졌기 내일은 때문에 내일, 예. 나는 협치하는 척 했다.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재미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변 대표 잘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 민생지원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안 대통령과 받는다는 대통령실이 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야당에게 선물 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해달라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받자고 하니까 이제까지 표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왔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보수 정치평론가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좌파의 현금성 살포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딱 지금 렉이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윤석열 얘기는 네. 얘기나 들어보겠다.
근데 얘기나 사실은 이거 들어보자. 영수회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네. 얘기나 들어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영수회담은 원래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이번에 하나, 둘, 세 번째, 박근혜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여소야대 같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 노무현 때 초기, 그리고 박근혜 때 후기 하면 네 번째 여소야대인데 네. 여소야대에서의 이 국회의 권한은 정말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소야대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여소야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아쉬운 게 누구냐? 아쉬운 게 윤석열이면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만나면 안 되고, 제가 예를 드는 게 88년도 노태우 정권 때 여소야대가 되자마자 야3당이 합의해서 오공비리 청문회하고 광주 청문회를 전제로 삼아버렸어요. 네. 이걸로 논의한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무조건 해야지만 협의하겠다, 전제로. 그래서 이거를 노태우 같은 경우는 자기 목을 치는 거 아니에요. 오공비리 청문회하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192석 대 한 104석 정도면 이 3대 특검은 이채양 논주까지 뭐 다 빼고 최상병 특검하고 이천 특조위하고 양평 고속도로는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영수회담의 전제가 돼야지 그거 들어가서 논의를 한다거나 뭐 딴 얘기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 같은 경우는 들어보고 그냥 제껴보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윤 대통령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특검은 받을 생각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진석 실장을 내세워서 정진석 실장이 알아서 잘 막아줄 것이다. 당신이 알아서 제대로 막아라. 사실 이런 특명을 지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네. 우리끼리 막 엄청나게 어렵게 분석하는 거야. 네. 근데 윤석열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모르는 생각이 사람이에요. 없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모르는 아니에요? 사람인 거 네. 그냥 우리가 수없이 자꾸 분석을 하는데 그냥 정준석, 홍철호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원만한 사람이고. 네.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다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만 원 그거 내가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채 양명주 문제 야당 대표가 들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뭉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특검 3개도 하나도 안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5만 원 그 문제도 사실은 안 받을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달라요? 제가 이제 좀 탐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받을 수 대해서 절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아니 25만 원 같은 경우는요, 네. 5만 원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거. 이게 숫자잖아 따지면.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이 보수 전체적으로는 이거 반대하는데 이 윤석열은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이제 보수주의 경제론으로 야 지금 고간을 풀어가지고 무슨 경제 활성화 되냐 이 문제인데 나는 윤석열은 뭐 보수고 진보고 야 그냥 풀어. 재정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야 야당이 뭐 도와준다고 하잖아 풀어 이런 스타일란 말이에요. 그냥 술 먹고 풀어 이러면 될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은 만약에 되는데 특검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 심각한 거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을 받아. 그런데 나머지 특검 하나 양보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오늘 밤 11시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 여기서 말해봐요 그래도. 취재한 것들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해야지 왜 이래요? 아니 뭐 할 수 질문 없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민주진영 박진영 저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번에 어쨌든 야당의 표준 국민들 치고 빨리 윤석열과 만나라고 표준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죠. 88년대 했듯이 이 세 가지는 전제로 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로 그냥 이거 안 받으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뭐 영수회담은 먼저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니까 네. 윤석열 입장에서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보도 나오는 바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특검 얘기 안 하겠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요. 민감한 얘기는 안 하겠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민감한 얘기 안 한다. 영수회담이 아쉬운 게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아예 특검 얘기 안 하고 25만 원 얘기하고 행태세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윤석열을 퇴출시키자고 선거를 치렀던 사람으로서는 저건 잘못하면 이거는 배신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뭐 특검이고 뭐 관계없이 이재명한테 세금을 11조를 퍼줬다? 똑같이 보수는 이제 엄청난 반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몰려 있는 게 네. 윤석열은 뭐 5만 원 주나 25만 원 주나 뭐 별 생각 없을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아니니까. 대통령 지금 아니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네. 근데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방금 누르면 되죠. 누르면 되죠. 그 지금 그 공직자들 대상으로서 사전 강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직기관 잡는다고 했으니까 야, 이제 대통령 멋지네.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그건데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25만 원 절대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난처해진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쉴드 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용서도 받을지 몰랐을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도 윤석열은 절대 안 받는다. 사실은 이 생각으로 그냥 던졌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던졌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받아서 좀 근데 난감하지도 않아 사실은.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25만 원 받으면 좋아. 땡큐.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검 얘기를 영수회담에서 안 한다는 거지 국회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못하도록 막아야죠.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국회의원들끼리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22대에서도 해도 되고 21대에서 하면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난처할 겁니다. 난처해져요? 네. 잘못하면은 옛날 그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1971년도 유진산 파동 뭐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특검 얘기를 안 꺼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꺼내야죠. 안 영수회담 꺼내면 안 때문에?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으로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골치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영수회담이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영수회담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랬는데 뭐 자주 만나는 거하고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의제를 정해서 합의문을 만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도 한 번은 만나겠죠. 지금은 아마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영수회담 해가지고 거의 뛰쳐나간 비슷한 분위기는 여러 번 된 적이 있어요. 영수회담 하다가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냥 중간에 거의 그냥 책상 치고 나간 비슷한 경우는 좀 있어요. 예전에 뭐 김한길 박근혜도 그랬었고 만약에 안 먹히잖아요. 네. 야당 대표가 그거 하나 이제 따르면 걸리는데 책상 던지고 나와도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냥 탁 더 이상 쳐버리고. 이런 사람하고 이해 못하겠다고 치고 나와도 야당 대표는 좀 나아요. 그건 대통령 책임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잃을 게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잘못하면 이제 아까 유진산 얘기했는데 야당 대표가 잘못 만나가지고 박살난 경우가 김영삼 같은 경우도 박정희 만났다가 잘못 박살났었고 뭐 이철승 같은 경우는 영원한 사건에 끌려서 영수를 잘못해가지고 폭망한 야당 대표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잘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먹을 거 먹고 성질 낼 거 성질 내고 뭐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꼭 오로지 민주진영 박진영에서만 얘기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냥 희한한 얘기들을 하는데 여당에서는 네. 총리 문제를 이재명 대표 협의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덮어씌우기 덮어씌우기. 왜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김한길이나 박영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미리 상의합니까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좀 긍정적인 말 만들어내면은 표결 때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왜 미리 상의해? 그냥 이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한다 했을 때 무슨 총리든 장관이든 도덕적으로 뭐 땅 투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큰 범죄 없으면 대부분 임명을 해줬지 억지로만 안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냥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되지 미리 그 야당 대표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총리가 하는 내정에 다 야당이 덮어써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여야가 관계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총리 얘기를 막 꺼내면서 같이 상의한다 그럽니까? 근데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양정철 박영선 카드가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나온 카드였는데 이제는 그거는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총리 카드를 조금 뭔가 이 민주당하고 좀 상의하면서 이번에 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혹시 뭐 박영선 카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추천해봐라.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연정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의 총선의 결과로 볼 때는 바람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더 비난을 아니 하겠죠. 보수는 욕을 하겠죠. 그럼 이제 윤석열 이거 뭐냐 욕을 할 텐데 그거와 관계없이 총선 민의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는 연정으로 간다는 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는 남은 거는 총리다 이런 얘기는 하던데요. 오늘 기자들한테. 누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아 진짜 나오기 싫다니까 진짜.
왜 제가 대답을 안 이제 하고. 들은 정보로는 네. 김한길 권영세. 권영세. 김한길 권영세에 꽂혀 있답니다. 그 홍준표 시장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만찬을 했잖아요. 네, 16일 날. 만찬을 했는데 누군가 메신저가 갔답니다. 메신저가 가서 홍준표 시장한테 이런 사람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좋아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됐고요. 이제 김건희는 또 조금 더 결이 다른데, 이제 이거 뭐 낭설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제 뇌피셜인데,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 보고, 아우, 좀 극우 유튜버 좀 그만 보지. 뭐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지금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쪽에서는 박영선이라든가 양정철이라든가 좀 더 민주당 색깔이 강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뇌피셜들이 돌아다녀요. 네. 아니 뭐 김한길이면은 아직도 김건희 영향력이 있는 거고, 건데. 김한길이라면은 그러니까 김한길 같은 거를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당신들 그 당에서 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유승민 같은 사람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던져버려야지. 뭐 김한길, 박영선 들어오는 걸 덥석 뭐 찬성하는 만한 이렇게 하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야당이든 국민 입장에서 일단 그냥 카드 내놓으라 이거야. 예, 카드 내놓으면은 뭐 일단 뭐 범죄 행위자만 아니면은 범법자 아니면은 인준시켜줄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고 인준 못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해주고.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자면 이런 거예요. 네. 윤석열은 영수회담 던져서 성공한 거예요. 국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요? 선거 패배에서 이채 양명주로 아까 저는 뭐 크게 변대표 이야기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총선 끝나자마자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빠르고 속도감 있게 혁신하겠다. 그럼 뭐냐, 윤석열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주당도 이채 양명주를 가지고 특검 국면으로서 돌격하겠다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게 지금 한 4, 5일 정도 갑자기 푹 죽어버렸어. 그래서 윤석열은 영수회담 던져가지고 나름 국면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이걸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냉철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저는 안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졌어요. 그리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왜 상대방이 하는 수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좀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주당 당원인데 조국 혁신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없어요. 황운하 한 명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세요.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21대 국회가 남아 있잖아요. 네. 21대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라고 저도 뭐 노래를 불렀는데 네. 속도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떨어지고 나니까 좀 의욕 상실 상태인 것 같아. 지금 그렇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직도 원내대표고 국회의원이거든요. 21대 국회가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이채 양명주를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속도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지금 그 얘기도 살짝 해보면 원내대표 이번에 뭐 누가 나가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안 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명이 특별히.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특별히 계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 네. 계보가 친분 관계로 되거든, 원내대표가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 원래는 이렇게 안 갔어야 되는 거죠. 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갔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그냥 휘말려 들어갔죠. 대통령- 저는 뭐 이해도 안 되고 네. 뭐 솔직히 그냥 제 생각은 윤석열 빨리 끌어내는 생각이 없구나. 이건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총선 때와 달리 처음부터 윤석열을 끌어낼 생각 없고 적당히 가려고 그랬구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온 거. 예전에 삼국지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사마이하고 제갈공명하고 서로 이제 막 적수를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갈량하고 사마이가 서로 이제 호적수다 보니까 사마이가 이 조조의 그 나라 위나라죠, 거기가. 거기에서 싸울 때 이제 신하가 너무 힘이 세지면은 이 군 나라가 이제 왕이 좀 이 사람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항상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갈공명이 살아있어야 내가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줘야지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정치판에서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서로 적수끼리? 그런 것이. 그렇게 가져갈 건 아닙니까? 자기 살기 바쁘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밥그릇 챙기기 바쁜 수준들의 사람들이고, 과거 옛날 YS나 DJ나 JP 정도 돼야지 그 정도 그게
굴러가죠. 뭐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건 아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나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도 이제 잘하고 앞으로 좀 뭔가 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변할 거라고 앞으로 보셔요, 그러면? 예, 변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잘 돌아가는 그 경제 문제, 민생 위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아유 덜 싸우네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직 사회는 이미 이완돼 가지고 레임덕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요, 야당과 협치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끌어내려야 돼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끌려내려오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끌려내려오기 싫으니까 일단 이미지라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안 끌려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대통령에서 나는 아니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정치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동안에 그 전당대 개입한 건 다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헛다리 짚은 건데 뭐 정치를 잘못 배웠던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거 자체가 잘못된 정치를 했다는 건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와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정진석 이 부실장을 직접 소개하고 홍철석 홍철호. 그거 원래 모든 정권이 정권 초기에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나와서 또 소개하다가 인사청문회 몇 번 막히면 짜증나가지고 안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한 2명 소개했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아니 그러면 이번에 또 총리 바꾸고 어쨌든 장관 하다가 또 인사청문회 몇 명 낙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남들 하던 거를 이제 와서 뒤늦게 하면서 이게 자기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래서 이명박도 했었어요 그거 처음에. 아마 기억해 보세요. 이명박 초대 내각 때 직접 나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티빙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하는 거지 나중에. 자, 근데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가지 않는다. 협치 뭐 대통령 얘기해봤자 그렇게 뭐 이렇게 앞세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사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야당 대표도 당연히 알고 있죠. 야당 대표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익도 얻어야 되고 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단계별로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태도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특검을 던져. 그럼 아직 어쨌든 뭐 실무회담이 없었으니까 네. 실무회담 던져버려야죠. 특검 3개는. 나도 야당 그 지지자 전체들을 이제 믿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특검 얘기 안 하고 당신 만났다 나 죽는다. 사실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도 뭐 지 살려고 몇 거 할 테니까 최소한 특검 3개는 올려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좀 고민해 보겠다. 여기까지는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회담이 만약에 오늘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뭐 특검 같은 거를 올리고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번 주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주 5월 8일 원래 이 정도의 특검 같은 거를 원래 올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타임에 사실 올리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날짜를 그래서 미루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다시 아까 보니까 내일 지금 실무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오늘도 지금 뭐 인사를 핑계로 이렇게 망쳤고 내일도 뭐 만난다고 하지만 만나갖고 계속 시간을 좀 끌고 하면서 5월 8일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타기 이거 하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영수회담 전국으로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지지율도 한 1, 2% 오를 겁니다. 네. 1, 2%면 올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조중동에서 아이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이 영수회담과 협치 국면이 들어서가지고 협치한 거 하나도 없어. 협치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밑자락 싹 깔아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슬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측면이에요. 이게 원래 그 총선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5월 8일 날 본회의에서 뭐 특검 올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 5월 30일 날 끝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할 때도 서해 교전에서 치고받아서 이기잖아요. 네. 그런 양면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양면 작전, 강원 양면 작전.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입장에서 대표가
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 말 못 꺼냅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꺼내면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이채 양명주 특검을 해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형사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대통령은 탄핵 수순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 던지고 이런 어쨌든 양면 플레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아니 원내대표는 지금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원내대표의 거죠.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 예, 혼자 나온다는 나오나? 거죠. 아니 그 원내대표는 5월 30일 돼야지 권한이 생기는 거고 지금은 아직도 홍익표가 원내대표죠. 근데 어차피 넘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번에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안 하게끔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물 건너가는데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또 우리들이 기대했던 모양새는 안 나올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만약에 이제 침대 축구 시즌 2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시작하면 이거 그렇게 글쎄요. 나올 것 같은데 192명 있어봤자 소용없다. 큰일 났네요. 우리 백은종 대표 또 집회할 때 또 근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허. 이재명 대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네. 25만 원과 같은 이제 현금 복지가 과연 본인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는지 일단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란 말이죠. 지금 25만 원에 집착할 때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왜 총선에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25만 원 지금 민생 지원하는 것을 받고 이걸 안 하고 이거 내지는 뭐 이제 와가지고 고맙다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줘서 이 모양새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검을 탁 던져서 뭔가 해보는 이걸 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원구성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를 내야 되고 지금 당선자분들 뭐 하세요? 메시지 내면 언론에서 받아줍니다. 지금 저격수 역할 하실 때예요. 그렇죠.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 혼자 메시지 낼 게 아니라 지금 당선자들 12명 있잖아요. 13명입니까? 뭐 메시지 내고 원래 그 강성 목소리 써서 당선이 됐으니까 윤석열 퇴직시키는 프로세스를 지금 밝혔어요. 그게 당신들을 뽑아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보도에서 신장식 그 대변인 열흘째 메시지 안 내고 있다고. 열흘째 아무 메시지 안 내고 있다고 지금 신장식.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만 총선 때 메시지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도 메시지 안 내고 있어. 네. 그 조국 대표는 메시지 윤석열의 10가지 행동 지침 그런데 저거 네. 이거 제가 딱 끌어낼 생각 없구나. 끌어내리는 사람한테 뭐 술을 끄는 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끌어내면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한번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는 오늘 또 메시지 냈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오늘 나왔나요? 네, 주말 내내 이 얘기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관섭 실장을 통해 가지고 오찬을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비대위들 모여가지고 밥 먹자 이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몸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밥을 안 먹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랬더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네. 우리는 뭐 윤석열이 부르면 기분 나빠 안 가도 되지만 윤석열과 한 배를 탄 뭐 범죄 공동체 일원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비대위원장 꽂아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당원들한테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꽂아준 그 비대위원장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르면은 가야죠. 몸이 아파도. 아, 그래요? 그래 충성스럽게 가야 됩니까? 아니 충성에 떠나서 그게 그 인간적인 도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가도 되지만은 한동훈은 다르잖아요. 근데 한동훈 이제 난 너하고 선을 긋겠어 기분 이거 나쁘니까 아니에요? 안 가? 응. 와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아, 그래요? 이건 그렇게 봐요? 아니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건 가야죠.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이제 내 길을 가겠어. 나 대권주자야 그러기에는 이러는 이미 거 너무 같은데. 많은 범죄 공통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예를 들면 김종필, 박정희나 노태우, 전두환보다 더 세게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 요 수준밖에 안 되구나. 난 기분 나쁘면 안 가? 딱 강남 마마보이네 스타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국민에게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말에 보니까요 주어가 다 생각돼 있어. 어허. 주어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지. 만약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라. 총선 때 그 이야기 했더라면 한 120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그 이야기 겁나서 못하고. 저 말이 홍준표 씨가 이제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네.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한동훈은 박근혜를 30년 구형한 플러스 알파 윤석열까지 배신한 자다. 네. 당에서 쫓아내겠다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려고 그랬으면 한동훈은 법무장관 할 때 윤석열에게 무슨 직언했습니까? 그 나쁜 짓 많이 할 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기분 나쁘다고 안 가는 것 같고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저항한다? 이건 먹히지도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아유 저 마마보이 딱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를 못 하겠다는 뭐 입원했습니까? 그죠? 입원한 정도도 병원에 뭐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잖아요. 밥맛 없는 거야. 와야지. 밥맛 없는 수준인데 뭘 그래 대통령한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그 윤석열과 홍준표가 만나서 한동훈 아웃 이렇게 합의 봤다라고 본인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본인은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장고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탐문한 바로는 비대위원장 그만둘 때도 바로 그만둘 뜻이 없었대요. 6월 말까지 비대위원장 임기이기 때문에 이 총선 패배를 수습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바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전달되고 바로 다음 날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내가 사라지면은 정치권에서 완벽하게 이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는데 야 지금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끝까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뉘앙스를 보내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싸매고 지금. 지금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이 김경률, 하문경 등등 그 퇴물 운동권들에게 완전 눈과 귀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끌려다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도 마찬가지. 이런 행태도 퇴물 운동권들에게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쨌든 법무장관까지 올려서 만든 사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분 나빠도 가야지. 어떻게 기분 나빠도 안 가는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우리 대통령은 갑자기 홍준표 시장하고 갑자기 아삼육이 된 거예요? 둘이 원래 친하지도 않았었잖아요. 아니 둘이 홍준표가 갑자기 한동훈 싫어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한동훈 때는 도구로 활용한 거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왜 갑자기 이렇게 거기에 한 명 또 끼는 이준석 찍혀 있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홍준표랑 얼마나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일단은 이 3인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을 제거해야 되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 왜? 한동훈이 그렇게 세요? 이준석은 한동훈한테 타격 많이 받았죠. 개혁신당 들어갈 때 한동훈이 나오면서 완전히 한 3분의 1 토막 남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쉽게 홍준표는 대권 경쟁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8월 달이라든가 6월 달에 조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이 1등해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 공통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미디어 토마토에서 16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44%가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 1위로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 한길 리서치인가 뭐 거기서도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22%인가가 한동훈을 대권주자 선호 1위로 뽑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총선을 원톱으로 치렀잖아요. 잔영 효과, 이미지 잔영 효과다. 그 효과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도 한동훈이 우리 보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런 흐름이 남아 있을 때 한동훈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본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한 말이 정말 좀 의미심장한 게 이거잖아요. 내가 정치를 끌어들인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중앙일보 뭐 출신들이 조선일보 출신들인가? 조선일보 출신은 2명이 돼가지고 지금. 네. 그 사람들 내가 끌어들였는데 미안하다. 홀로 남겨둬서. 아니, 배지 2명 달아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홀로 남겨둬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가서 도와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자기 인맥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어요? 조선 바뀌었어요. 어떻게? 총선 전까지는 한동 가려고 했는데 총선 때 참패하는 거 보고 거의 중앙 따라가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보도가 나오진 않아요. 조선에서. 오히려 이준석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을 차기 대권주자로 보는 거예요? 차기 대권하기보다는 대권을 만드는 기반을 한동훈이 아닌 이준석 기반으로 가서 하겠다. 이건 현재까지 조선중앙은 거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다 버리고 있어요? 보수에서? 아니 뭐 장기적으로 대선 주자가 누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중동이 그 개헌 프레임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봐요. 개헌 프레임에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의 영원한 꿈이에요. 내각제라는 것이 네. 그 사람들의 영원한 그 천년왕국이에요.
조중동이 천연왕국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내각제 던졌을 때 그걸 감은 거예요. 감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 내에 그런 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도 내각제 하려고 해? 이렇게 하고 또 감아버리고 감기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보수 세력 일부와 그 손을 잡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이른바 각종 과일 종류들과 손을 각종 과일 종류? 예, 각종 과일들과 손을 잡고 하다못해 이원 집정부제 정도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구상을 아마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게 어떤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지금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그 전역 전 의원이 어쨌든 뭐 정치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솔직히 지금 지지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권에서는 없어 전용이 보여요. 원래 한동훈 빠였어요. 전용이 한동훈 빠였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안티로 들어섰죠. 그럼 지금 여권에서는 한동훈을 누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 한동훈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몇 명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좀 그래도 메이저 유튜버들에서는 한동훈 다 버렸고 서정호 변호사는 엄청나게 욕하던데. 욕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서정호 한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서정호 변호사하고 내가 JTBC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같이 하는데 맨날 욕하던데. 아니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난 편인데 네, 그래요? 한동훈은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사람들이 전광훈하고 신혜식이어서 그 장애버섯 주류기 때문에 그거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변 대표도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거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렸어. 현격하게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동훈을 죽인다고 하는데 못 죽이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계속 1등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왜 아니 근데 그러는 그 거야? 여론조사가 아마 전체 국민 대상으로 자꾸 할 거예요 여론조사들을. 그거는 전혀 당권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당원 100%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이 당권을. 아니 근데 미디어 토마토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그 말은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전부 다 당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 당에서. 지지자들도 안 네, 되고 지지자도 안 되고 당원 원래는 중심으로. 이준석이 될 때 같은 경우는 국민 포함시켰다가 지지자로 했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당원으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네, 하나 할게요. 하나 드릴게요. 해줘. 민주진영 박진영 11시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과 일부들은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한동훈이 절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네. 검찰에 분화해요. 검찰이 분화한다. 검찰에 분화해요. 네. 어허. 우리 보통 이제 레임덕식이라든가 정권 말기에 가면은 검찰이 자기를 키우던 주인을 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한동훈의 부상이 검찰 내부의 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썩 좋아하지는 사실은 않았었어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동훈을 추종한다라기보다는요. 네.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뛰쳐나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윤석열에게서 불만을 갖고 있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섭되지 못했던 검찰들이 각계로 다 삐져나갈 수 있다라는 검찰 자체가 완벽한 통솔력에서 와야 될 수 있다는 그런 윤석열 단일 체제가 와야 된다는 흔들릴 거죠. 가능성이 있죠. 한동훈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기습적으로 그냥 이건 뭐 한동훈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기습적으로 막 김건희를 소환한다거나 그냥 평검사라는 데서 그럴 우려들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원래 검찰 라인이 윤석열 라인의 그 특수부 라인이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소수가 이렇게 있었었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윤석열 라인의 이 특수부 라인들이 지금 너무 이 장악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열받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요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가고 싶어하는 라인들이 조금 이제 있었었고 움직임이.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짱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윤석열 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는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소외되는 거야. 이제 나 인사해서 뭔가 좀 그렇죠. 될까 인사문제죠. 말까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소외되니까 열받았던 거야. 근데 2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점점 이탈표가 생겨나면서 아직 말을 못 하고 있었어. 근데 총선이 이제 되고 나니까 총선에서 좀 보자. 여전히 국민의힘 사람들을 많이 뽑아주나. 근데 총선에서 아무도 이제 이렇게까지 참패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참패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 마음 놓고 이탈해도 되겠다라고 여기까지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은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되느냐, 한동훈이 어쨌든 힘을 가지느냐, 요거 지금 짱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복현을 지금 이 법률석으로 지금 또 내려온다는 거죠. 네, 이복현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복현 가지고 틀어 막아버리는 대통령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근데 이복현 법률수석은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로펌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보면은 김건희 장모 본인에서 이제 본부장 관련되는 이채 양명주 공격을 방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직사회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을 향해 가지고 사정의 이 칼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권력을 사정권을 가지고 독점하겠다라는 그런 안의 목표를 양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고, 윤석열이 하는 것은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정치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은 사정권을 통해서 나의 권한을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월달 전당대회 돌아옵니까? 전당대회 못 언제 돌아오죠. 합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끝이라고 봐요. 끝이에요? 정식 끝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돌아오려고 지금 몸 푸는데. 윤석열하고 맞서가지고 자기가 자기 개인 권력을 창출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둘이서 나쁜 짓을 같이 했고 본인이 성장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밀었기 때문에 네.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오, 두 분 다 지금. 아니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요 김종필도 가능했었고 노태우도 가능했을 텐데 네. 바짝 엎드렸잖아요 김종필하고 노태우 같은 경우는. 근데 한동훈은 지금 그 둘보다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둘이서 윤석열을 예를 들면 윤석열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래 한동훈은 훨씬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장세동처럼 바짝 엎드려 중견이 돼서 끝까지 있던가, 노태우처럼. 네. 아니면은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사마이 중달처럼 반역을 꿈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선택을 못한 거예요, 한동훈은. 아, 그래요?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경률 등 세력들을 데리고 반역을 기운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겠다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하고 같이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특검 같은 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자신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협박을 해서 뭐 받아낼 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동훈은 윤석열이 짜놓은 그 개헌판에 지분을 갖고 들어갈 거라고 보는. 서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서로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 떨어져서 공격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돼서 결국 챙겨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까부르다가 윤석열이 그때 가가지고 그냥 90도 인사 시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번에 좀 본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고개 숙이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딱 그릇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밥 먹으러 오라는데 삐져서 안 가고 그러면 딱 윤석열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볼 겁니다. 그럴까요? 한동훈이 냉정하게 본다면요, 옛날 극우들 또는 뭐 정경유착 시절에 잘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 끼고 로펌 하나 해서 돈이나 벌고 그렇게 밖으로 빠지는 게 가장 냉철한 판단인데, 이 정치권에서 뽕 맞고 마약을 맞아봤단 말이에요. 이거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저는 3류, 4류 그 컨설턴트들 모아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서울시장 때 복귀하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김경률, 함은경.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 잡았다니까 지금. 근데 누가 복귀하게 놔둡니까? 절대 안 놔두죠. 복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홍준표가 관에다가 집어넣고 대못 받고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무슨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계사 출신에 그냥 어쩌다 한번 시민단체 일하다가 그 김어준 씨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유명해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여튼 확 넘어갔대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함은경 김경률한테 헷갈려 넘어갔대요. 이번에 두 분 출마하시면서 봤잖아요. 정치권에 제대로 된 참모라든가 어디 실무자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정당 기획자고 하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일 제대로 된 사람은 박진영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뭐 댓글에 뭐 그런 이야기 달립니다만 제가 빈정거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분은 경험해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행정 실무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한동훈보다 김경률, 함은경이 한동훈을 필요로 하죠. 그렇게 했죠. 왜요? 그렇게. 아니 그거 없었으면 이 사람 둘은 완전히 집에 갔어야 되는데 한동훈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자, 공직사회가 틈만 나면 레인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직사회가 관료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동하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정치권에서 들어온 애들 보니까 막 기가 찬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네. 그 정무직이라고 정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황당무계한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틈만 나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 한동훈 주위에 김경률 그다음에 뭐 한문경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겪은 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총선 끝나고 사실은 이제 저는 21대 국회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대 안 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22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한국 정치가 DJ, 노무현 이런 걸출한 분들에 의해 가지고 변곡점을 찍어서 한 단계씩 발전시켜 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생 정치 잘하는 분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이준석 같은 사람이 잘 성공할까요? 이준석이나 뭐 조국 이런 분들이 이제 대권론에 힘입어서 뭔가 좀 팍 치고 올라가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쨌든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라는 것이 가장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제 스스로 한 20년 정치권에 몸담았습니다만 씁쓸합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밖에 변할 수 없는 저 스스로도 씁쓸하고 이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훈련된 사람이 정치권에 안 오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총선에 이 얼굴 간판이 조국처럼 비춰졌지만은 실제로 이 22대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맨 앞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다만 본인이 하도 검찰에 당하니까 혹시 검찰 법원이 또 공작할까 그거를 근데 저는 그거는 머릿속에 제껴야 된다. 설사 감옥에 끌려가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윤석열을 제거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타협하다가는 맨 앞에서 지금 큰 기회를 가진 거 분명하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스픽스에서 잘 안 다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뤘는데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가 얘기한 이제 검찰 관련된 얘기 사실 저는 그게 신빙성이 매우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당선자도 같은 본인도 경험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했고 어련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강하게 지금 수원지검까지 쫓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원지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또 저는 이게 증거 찾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혹시 앞으로 뭔가 좀 변수가 되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큰 변수 안 됩니다. 큰 변수 안 돼요? 이거는 저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기획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다 그렇게 이미 생각해요. 이미 다 국민들은 아니 이재명이 죄가 있다는데 2년 동안 왜 못 집어넣었어? 저렇게 검찰 독재 정권이 이재명 죄라는 게 이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허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거 수비잖아요. 지금 수비할 때가 아니에요. 2차 양명주로 공격할 때. 공격할 때다. 네. 저도 그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불이익당한 거를 소송을 해봤는데 네. 이 검찰과 구치소 갖고 있는 자료들은 증거 인멸이 너무 쉬워서 CCTV 이거 다 아마 없애버렸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CCTV 없대요. 당연히 없애버렸을 거예요. 있을 때 없애버려서 이걸 증거를 잡아서 입증하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에 대해서 야 검찰이 이런 짓까지 했겠구나 아마 한 60-70% 국민이 이해했을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작은 거는 그냥 이 정도로 가고 큰 판으로 빨리 승부를 져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이러한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신뢰성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조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집착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공격의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검찰이 네. 연원을 먹은 거는 또 인정을 했더라고. 날짜가 맞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아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어를 먹은 거 인정하면 개연성으로 술도 먹었겠구나. 국민들이 이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검찰이. 그게 뭐냐면 그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었던 김영일이라고 하는 검사가 사실은 예전에 그 IDS 홀딩스 거기 대표를 수사하면서 전화 통화를 사적으로 6번인가 7번인가를 하게 한 혐의로 견책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저 검사가 그 사기 피의자를 전화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연호도 먹게 해줬다 이러면서 그때 한번 항의를 엄청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화 쓰게 한 거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견책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연호도 먹었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은 사건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 번복이 딱 그 타임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호 얘기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좀 매우 있고 뭐 쌍방울 직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건 사실 증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진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가 돼서 이게 사실 위증교사죠, 위증교사. 이거 범죄죠, 범죄. 예. 자, 김성태 씨가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사실은 개연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죄수의 딜레마라든가 뭐 피고인과 죄수 뭐 MBC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해 본다면 또 좀 가능성은 한번 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또 어떻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일도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들고 맹렬하게 한번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저기 했는데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자도 안 늘고 해서 저기 역전의 용사들은 이제 출연하지 않겠어요? 아유 또 왜 그래요 맨날. 왜 그래요 맨날 사람이. 참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역전의 용사 아니 민주진영 박진영 TV 많이 구독해 용사. 주시고요. 피곤한 용사들 생각하셔가지고 변희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노영희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착한 보험도 많이 여러분들 1644-1236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